단통법이 폐지되면 이제 휴대폰이 저렴해질 거다 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 의견도 어느 정도 있는데요. 지금도 잘 아시는 분들은 남들보다 싸게 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누구든 저렴하게 휴대폰 구매할 수 있도록 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단통법이 폐지돼도 네이버를 모르면 호갱당한다. 단통법은 소비자를 위한 법이라는 말이 많았죠. 단통법 폐지가 확정이 됐는데 이번에 가결되고도 2025년 6월부터 단통법이 폐지가 될 건데요. 단통법 폐지가 됐는데 뭐가 달라지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단통법이 있을 때는 15%까지밖에 저렴하게 못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의 상한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상한선이 없어져서 훨씬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휴대폰 성지 운영 중인 스폰지입니다. 1년에 5,000분의 휴대폰을 바꿔드리다 보니까 이번 단통법 폐지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셨다 해서 저한테 휴대폰을 바꿔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릴 정보들을 모른다면 단통법이 있을 때보다 훨씬 호갱당할 확률도 올라가고 최소 40만 원은 비싸게 구매할 확률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누구든 저렴하게 휴대폰 구매할 수 있도록 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단통법이란 2014년 10월에 시행된 법률이에요. 통신사끼리 100만원, 120만원 이렇게 상한선을 두지 않고 지원금을 막 주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걸 개입을 한 거죠. 그래서 과열 경쟁이 심해져서 그 지원금의 상한선을 걸어둔 게 단통법이에요. 근데 이게 통신사 영업이익만 증가시켰습니다. 모두가 정가해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통신사에서는 굳이 지원금을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늘어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단통법이 폐지되면 뭐가 달라지냐라고 궁금해하실 건데, 단통법이 폐지돼도 지금이랑 솔직히 변화될 게 없습니다. 앞에선 40만원도 비싸게 구매할 수 있다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도 잘 아시는 분들은 남들보다 싸게 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휴대폰 성지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휴대폰 성지라는 게 왜 생겼냐면, 피디님 단통법이 무슨 법이라 했죠? 상한선. 모두가 똑같은 가격에 주고 사라, 지원금의 상한선을 둬라 라고 하는 게 단통법이었잖아요. 근데 일부 휴대폰 매장에서는 이 상한선을 안 지키고 불법 보조금이라 해서 지원금을 더 줬어요. 이런 불법 보조금을 더 주는 곳이 휴대폰 성지라는 건데, 피디님이라면 법을 어기고 휴대폰을 저렴하게 파는 곳을 가실 거예요? 아니면은 법을 지키고 정가에 휴대폰을 파는 곳을 가실 거예요? 법을 어기고 당연히 법을 어기고 저렴하게 파는 곳으로 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서 저렴하게 주는 곳을 찾다 보니까 여기가 성지다 해서 휴대폰 성지라는 곳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단통법이 있더라도 이미 불법으로 이렇게 지원금 주는 데는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작년에 이렇게 불법 보조금 많이 줬다가 영업정지 당하고 사업자 등록증 폐업 신고까지 했습니다. 자, 많은 유튜버들이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제 휴대폰이 저렴해질 거다 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 의견도 어느 정도 있는데요. 옛날에 단통법이 없을 때는 지원금이 100만원, 120만원 이랬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조사들이 많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엔 삼성, 애플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스카이, 베가, LG, 옵티머스 이런 것들도 있었다는 거죠. 통신사끼리의 경쟁도 있었지만 제조사끼리의 경쟁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금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애플, 삼성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거의 이게 독점 시장이잖아요. 지금은 어차피 지원금이라는 게 제조사랑 통신사 이 두 회사를 합쳐서 소비자한테 주는 거라서 옛날에 100만원 주던 그런 시대랑은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폐지가 되면 어느 정도 통신사 지원금은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같은 휴대폰 성지들은 일단은 이제는 그냥 대놓고 저렴하게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단통법 있을 때는 불법 보조금을 들여서 저렴하게 드리면 소비자들한테는 피해가 없었지만 판매자들한테는 벌금이나 영업정지, 심하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매장 폐업까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휴대폰 성지들이 많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벌금도 없어졌으니까 휴대폰 성지가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저 같은 휴대폰 성지들은 오히려 영업하기 더 편해질 겁니다. 안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매장끼리 경쟁이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점인 게 매장끼리 더 지원금을 늘릴 거니까 소비자분들한테는 더 좋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휴대폰 매장에서 이 호갱 안 당하는 법을 제가 3가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3가지를 말하는 폰팔이라면 무조건 걸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할부 36개월, 48개월 이걸 하라고 하는 데는 걸으세요. 무조건 할부는 24개월 하거나 아니면 일시불이 제일 저렴한데, 일시불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할부는 24개월로 하셔야 돼요. 이유는 할부 이자가 5.9%나 되고 연이자를 굳이 늘려서 월 요금을 싸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할부는 36개월, 48개월로 하되 24개월 사용하고 기변을 하면 나머지 2년치 할부를 없애주겠다 라고 하는 수법인데, 이게 소비자를 2번 눈탱이 치게 하는 수법이에요. 2년 뒤 찾아가면 매장이 없어져 있거나 매장이 있어도 사업주가 바뀌었다,
직원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거나 아니면 책임을 아예 안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받아낼 수는 있지만 이게 1년이고 2년이고 걸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당일에 주는 지원금은 받아도 나중에 뭐 하는 약속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휴대폰 반납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남은 할부금을 뭐 정리해 준다거나 아니면 기계 반납하면 뭐 구매하는 휴대폰 값을 더 저렴하게 해준다거나 이런 판매자들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이 두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대리점에다가 휴대폰 반납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정보도 개인정보지만 휴대폰은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이런 개인에다가 판매하는 게 더 훨씬 비싸게 판매합니다. 중고폰이다 보니까 당연히 하자가 있겠죠. 근데 개인이 볼 수가 없는 그런 세세한 하자들도 중고폰 업자들이 꼼꼼하게 하자를 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 판매하기 귀찮으시면 반납이 아니라 판매를 하신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가 서비스. 본인이 사용하시는 거 이외에는 부가 서비스 쓰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지킨다고 하시면 휴대폰 어딜 가시나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판매량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통신사랑 제조사 입장에 대보시면 아시겠지만 월에 50대 파는 매장이랑 월에 500대 파는 매장이랑 지원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 50대 파는 매장에다가는 지원금을 더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500대 파는 매장에다가는 지원금을 더 줘가지고 더 판매를 촉진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판매량이 많은 곳으로 휴대폰 매장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제가 말한 휴대폰 성지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단톡법이 폐지되더라도 별 차이는 없을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휴대폰 사기 수법 세 가지만 알게 되면 일단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데 판매량이 많은 곳으로 가셔야 된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궁금하시거나 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휴대폰에 관한 꿀팁이나 휴대폰 싸게 사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